엄마가 진행과 전이 속도가 빠른 악질적인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내가 3살 때였다. 엄마는 매일 머리를 질끈 묶고 식탁 앞에 앉아 어려운 말투성이인 종이 더미에 둘러싸여 몇 시간씩 시간을 보냈다. 내가 7살이 되었을 무렵 식탁 위의 물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형광펜 표시가 빼곡한 책들 대신 선물 포장지와 리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짧게 민 머리에서 다시 솜털 같은 머리털이 자라는 동안 엄마는 식탁에 앉아 바쁘게 손을 움직였다. 큰 가위로 포장지를 잘라냈고 잘라낸 포장지를 이리저리 접었다. 그리고 다시 가위로 리본을 잘라 쓱쓱 매듭을 묶었다. 그렇게 자르고 접고 자르고 묶었다. 그 다음엔 상자 2개를 조립했다. 하나는 제이미 오빠에게, 다른 하나는 내게 줄 선물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엄마가 앞으로 함께하지 못할 오빠와 나의 졸업식, 운전면허증을 따는 날, 30살이 되기 전까지 매해 돌아올 생일과 같은 중요한 이벤트나 기념일을 위한 선물과 편지를 넣었다. 아빠는 가득 채워진 상자들을 우리 방에 옮겨두었다. 나는 상자를 열 때마다 엄마가 수년 전 상상했을 지금을 엄마와 공유하는 듯 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냄새나 자주 듣던 노래의 첫 소절처럼 엄마에 대한 작은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다. 엄마가 죽고 그 분홍색 판지 상자는 내 방 한쪽에 내내 놓여 있었다. 나는 가끔 상자를 열어 깔끔하게 포장된 선물들을 손가락으로 훑어보곤 했다. 각각의 선물은 끝이 돌돌 말린 얇은 천으로 된 리본이 묶여 있었고 그 사이에 카드가 한 장씩 꽂혀 있었다. 포장 겉면에는 엄마의 단정한 손글씨로 적절한 때가 되기 전에는 열어보지 말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 그 당시의 상자는 내가 들기에 아주 무거웠다. 지난 20년간 상자는 늘 나와 함께했다. 대륙을 가로질러 주와 주를, 아파트와 아파트를 옮겨 다니는 동안에도 이삿짐 트럭이 떠나고 나면 나는 제일 먼저 상자를 보관해둘 장소부터 찾았다. 상자는 주로 가구 사이의 좁은 공간이나 옷장 깊숙한 곳에 놓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상자를 보호했고 어딘가에 잘 숨겨두었다. 상자는 매년 조금씩 가벼워졌다. 이제 상자에는 3개의 물건만 남아있다. 열흘 뒤 나는 12살이 되었다. 이른 아침 눈을 뜨자 사방이 고요했다. 지난 열흘처럼 그날 아침도 꿈을 꾼 건 아닐까 생각했다. 방문을 열고 회색 카펫이 깔린 복도를 지나 옆방에 가면 엄마가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을 것 같았다. 엄마가 만든 잠옷을 입은 채로 침대 밖으로 다리를 내밀어 까딱까딱 흔들었다. 엄마는 여름마다 잠옷 3벌을 만들어 주었다. 긴 소매 2벌과 짧은 소매 1벌. 2벌은 면으로, 1벌은 플란넬로 만들었다. 그리고 매년 한 치수씩 크기를 늘려주었는데 앞주머니를 교묘하게 덧대면 패턴이 감쪽같이 어우러졌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은 눈이 나빠져서 바느질은 물론 앉아있기가 힘들어 재봉틀도 쓸 수 없었다. 입고 있던 잠옷이 꽉 껴서 겨드랑이를 자꾸 파고들었다. 엄마와 나는 생일이 같았다. 연애에 같았으면 복도를 뛰어가 엄마의 침대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아빠는 우리에게 핫초코나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해요 오늘의 생일 아가씨들 하고 말했을 테고 엄마는 매년 그랬던 것처럼 나를 꼭 안아주며 내 최고의 생일 선물이라고 말해주었을 텐데. 하지만 나는 내 방에 그대로 머물렀다. 방문을 열고 나가 텅 빈 방을 보는 순간을 최대한 늦추고 싶었다. 핀지 상자는 몇 달 동안 내 방 한쪽에 가만히 놓여 있었지만 나는 상자의 존재를 애써 무시했다. 상자는 내가 절대 오지 않기를 바랐던 미래였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상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상자의 걸쇠를 하나씩 천천히 풀었다. 뚜껑을 열자 검정 스프링으로 제본된 빨간 배 그림이 그려진 스케치북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스케치북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다. 숨이 가빠졌다. 사랑하는 딸 그웬이에게 이건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편지와 유품들의 기록이란다. 혹시라도 편지와 유품에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기록을 남겨두었어. 이걸 쓸 때 사용했던 펜도 함께 넣었어. 내가 마음에 들어했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엄마가. 상자의 윗부분을 뒤져 그웬이의 12번째 생일이라고 적힌 포장물을 찾아냈다. 조개 무늬의 종이 상자에 얇은 분홍색 리본이 묶여 있었다. 엄마가 내 12번째 생일을 위해 무얼 골랐을지 궁금해서 뱃속이 찌릿찌릿했다. 곧바로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조그만 자수정이 박힌 꽃 모양 반지가 들어있었다. 자수정은 엄마와 나의 탄생석이다. 카드 뒷면에 사랑하는 딸 생일 축하해 8페이지라고 적혀 있었다. 스케치북을 넘겨 8페이지를 찾아보니 반지의 사진과 함께 엄마의 짧은 메모가 있었다. 반지는 내 오른손 둘째 손가락에 잘 맞았다. 엄마가 그 반지를 처음 꼈을 날을 상상했다. 반지를 잃어버리고 속상해하는 소녀와 새 반지를 받고 기뻐하는 소녀의 모습을 마음에 담아두고 싶었다. 그 순간과 그날 아침 사이에는 30년이 넘는 시간의 벽이 놓여 있었다. 나는 엄마가 37살이 되던 날 아침에 태어났으니 엄마가 살아 있었다면 그날 49살이 되었을 것이다. 노트를 펼쳐 무릎에 올려두고 엄마의 펜 자국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 보았다. 엄마의 글은 보이저호의 워프 엔진처럼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사이의 간격을 이어주었다.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안녕 사랑하는 내 아가들. 오늘은 1996년 10월 1일이야. 가을이 시작되는 날이지. 엄마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했어. 아직 나다운 모습일 때, 아직 건강해 보일 때, 너희가 지금 모습으로 엄마를 기억할 수 있게 지금을 남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단다. 먼저 엄마가 준비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해주고 싶어. 지난 몇 달간 엄마는 너희에게 편지를 썼단다. 지금도 계속 쓰고 있어. 그 아이디어는 죽어가는 엄마가 딸에게 작은 인형을 선물한다는 바실리사의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문득 떠올랐지.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바실리사는 주머니에 그 인형을 넣어 다니다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머니에서 인형을 꺼내.
그러면 인형이 바실리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었지. 사실 인형은 바실리사의 직감과 지혜, 그리고 딸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었어. 엄마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 너희가 살면서 정말로 힘들고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헷갈릴 때, 너희에게 도움을 줄 그런 작은 인형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 엄마는 엄마의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 모든 사랑을 작은 물건에 담아서 너희들이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게 해줄 방법을 찾고 싶었단다. 무엇보다 엄마는 너희가 가장 행복하고 멋진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런 삶을 오래오래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엄마를 기쁘게 하는 일은 없단다. 너희가 엄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바로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러면 엄마도 이 상황을 더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엄마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건 너희 둘이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하고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어른이 되어 부모가 되기를 선택한다면 엄마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이를 사랑하는 무한한 기쁨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면 좋겠어. 다른 딸들이 웨딩드레스나 이브닝 가운을 물려받듯이 나는 엄마의 친구들을 물려받았다. 엄마의 병실 간이 침대에서 수많은 밤을 보내고 수백 킬로미터를 운전해서 엄마와 함께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고 비행기를 타고 먼 도시에서 날아와 엄마와 같이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 중에는 기혼도 있고 미혼도 있었으며 자녀가 넷인 사람,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었다. 변호사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주부도 있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몇 년 동안 그들은 매년 엄마의 기일을 기리는 식사 자리에 나를 초대해 주었다. 우리는 간단한 음식들을 나눠 먹으면서 엄마에 관한 추억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엄마에 대해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았다. 그들은 엄마의 날카로운 언변과 영민함에 감탄하면서도 그것이 때로는 상처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했다. 문제는 크리스티나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답답한 거지. 우린 늘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나는 밤이면 내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이불을 덮어주던 사람과 엄마의 지인들이 말하는 사람을 일치시켜 보려고 노력했다. 엄마는 아빠와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기도 했고 주스 회사의 대표로 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나는 우리 가족이라는 환경 안에서의 엄마를 알았지만 엄마의 지인들은 결혼과 출산을 하기 전에 엄마를 알았다. 어떤 지인은 엄마가 내 나이였을 때부터 엄마와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 식사 모임은 결국 흐지부지 없어졌지만 모임에 함께했던 많은 여자가 내 인생에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내 연애 문제에 귀 기울여주고 쇼핑에 데려가주고 이사를 도와주었다. 돈을 빌려주고 가구를 사주고 한밤중에도 내 전화를 받아주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따라 각자 다른 방식으로 나를 엄마처럼 보살펴 주었다.
이제 상자에 남은 것들은 서로 크기가 잘 들어맞지 않았다. 검은 스케치북 아래에 작은 상자 몇 개가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리본이 납작해지고 꼬리표 몇 개는 약간 구부러졌다. 고등학교 졸업식이라고 적힌 상자는 다른 상자들보다 크고 납작한 직사각형이었는데 쇠나 판지가 아니라 파란 벨벳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나는 리본을 푼 다음 손으로 상자 겉면을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감촉을 느꼈다. 뚜껑을 열자 우윳빛의 아름다운 해수 진주 목걸이가 있었다. 언젠가 진주가 사람 몸에서 유분을 흡수해 더 단단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오래 착용하지 않으면 진주가 점점 건조해져서 나중에는 쉽게 깨지거나 부서질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엄마의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서 매끈한 진주 알들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매만졌다.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엄마가 그 목걸이를 착용할 때마다 진주들이 아주 조금씩 엄마를 흡수했을 것이다. 엄마는 자신의 졸업식엔 참석하지 못했지만 친구들과 운동장에 앉아 비치볼을 치며 교장 선생님의 지루한 연설을 들은 적은 없었지만 진주 목걸이 안에 깃든 아주 작은 엄마의 향수로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참석했다. 나는 내 이름을 듣고 인공 잔디가 깔린 운동장을 걸어나가 똑같이 생긴 500개의 원형 통에서 교장 선생님이 꺼내주는 두루마리 형태의 졸업 증서를 건네받았다.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흑백 사진 속 소녀가 나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37년이 지나버렸지만 유년 시절이 끝나는 소중한 순간을 나와 함께하는 엄마를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다. 엄마와 나는 언제나 엄마의 승리로 끝나는 특이한 게임을 종종 했다. 엄마가 널 더 사랑해. 아니, 내가 엄마를 더 사랑해. 엄마와 나는 서로 경쟁하듯이 그 말을 주고받았다. 아니야, 엄마가 더 사랑해. 마지막에는 엄마가 항상 내 양볼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직접 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전까지는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절대 모를 거야. 나는 엄마의 말이 내가 언젠가 아이를 낳으면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될 거고 그 사랑은 내가 엄마에게 느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될 거라는 약속이자 예언처럼 들렸다. 내가 엄마에게 느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엄마의 말은 믿었다. 첫 아이라고 적힌 보드지 상자는 호두 한 알 정도 크기라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갔다. 약혼이라고 적힌 봉투는 단추와 끈으로 밀봉되어 있어서 봉투를 찢거나 뜯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두툼한 봉투를 회색 소파로 가져갔다. 윌과 사귄 지 몇 개월쯤이 지나 내가 결혼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말했을 때 앉아있던 소파와 같은 소파였다. 그 후로 5년이 지났고 결혼은 내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라는 걱정은 여전했지만 내 인생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 본 적도 없었다. 나는 엄마와 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엄마의 침대에 내 머리를 쓰다듬는 엄마 옆에 누워있고 싶었다. 그게 엄마와 가장 가까이 있는 방법 같았다. 봉투의 끈을 천천히 풀면서 20년 전에 엄마가 그 끈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는 모습을 상상했다. 내 초경을 기념하는 편지처럼 그 편지도 타이핑되어 있었고
1996년 여름이라고 쓰여 있었다. 1996년은 엄마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해였다. 녹음된 음성 테이프는 없었지만 내 귀에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엄마의 편지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항상 눈물이 났다. 평소에는 꽉 닫혀있던 내 마음 어딘가를 건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엄마가 편지에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해준 것이 고마웠다. 엄마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편지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엄마는 내가 마음의 문을 닫지 않기를, 엄마를 잃은 상실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군가와 깊은 관계가 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또 당부했다. 엄마가 내게 조언한 말들을 다시 읽어보았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알아야 해. 행복의 원천은 다른 곳이 아닌 자기 내면에 지니고 있어야 해. 결혼과 상관없이 노력할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윌이 돌아왔을 때 윌을 안아준 뒤 편지를 내밀었다. 읽어볼래?